광주에 사는 김동열 씨. 이번 휴가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는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좀 어떠세요? 아이고 좀 시원한 것 같고 훨씬 나아진 것 같아. 아이고 내가 자네한테 큰 신세를 졌네. 아이 장모님도 참 제가 남입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자 안으로 들어가세요. 올해는 햇빛이 좋아서 과일이 너무너무 맛있다. 누구세요? 할머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내 새끼 잘 놀았어? 응? 장모님 허리가 아프니까 빨리 병원 모셔. 예예. 들어가자. 자, 우리 공주님은 아빠한테 와라. 엄마 힘드셨죠? 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 말이 집에서 하루 2시간 정도 찜질을 해주는 게 좋대. 고생스럽겠지만 당신이지 뭐 수고 좀 해줘야지 뭐. 수고는 무슨. 장모님을 마치 친부모님 모시듯 하는 남편이 아내는 장모님, 더없이 아이고, 고마울 주세요. 따름이었습니다. 웬 전화지? 응, 됐어. 내가 받을게. 형님 어쩐 일이세요? 이번 추석 때 내려오실 거죠? 예. 벌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야 당연히 막내인 제가 맡아서 해야죠. 예. 그럼 큰형님한테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예. 자, 안녕히 계세요. 추석까지는 한 달가량 시간이 있었지만 김 씨는 휴가 중에 미리 벌초를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 여보, 같이 가자니까요. 길도 멀고 힘만 들 텐데 그냥 집에 있어. 애들도 있잖아.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까 같이 다녀와. 나 벌초하러 가본 지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에? 사람 너 참 그냥 가 그럼. 다녀올게. 엄마, 부탁해요. 승모님 저 왔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누구요? 동렬이 왔구나. 예. 승모님, 저도 아이고 왔어요. 반갑다. 어서 저리 올라가자. 예, 그동안 별거 없으셨고요. 영암에는 다른 친척들도 여럿 살고 있지만 외숙모는 동열 씨에게 좀 더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인 김 씨에게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승모님 이것도 말리시라. 야야 그것은 내가 이따 혼자 해도 되는데. 일손이 모자란 농촌 형편을 뻔히 아는 터라 김 씨는 시골집을 들 때면 소일거리라도 꼭 거들어드립니다. 가볍대잖아요. 그러면 너 나이를 먹을수록 너가 아버지 쏙 빼닮았냐. 에이 승모님도 참. 그 양반이 널 막내라고 얼마나 이뻐했는데. 아유 수고들 많았다. 너희들 아니면 나 혼자 한참 애먹을 것인지. 아이고. 승모님 저희 다녀올게요. 응 그래요. 아참 그 풀 깎는 게 조심해서 사용하거라. 저쪽 동네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고 그러더라. 걱정 마셔잉. 승모님, 그래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들어와. 잉? 선사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야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오자니까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아이고 동렬이 아닌가? 어쩐 일이야? 시간 난 김에 벌초 좀 해드려고요. 그래 그래야지. 다 끝나고 나중에 말이야 소주나 한잔 하고 가게.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 가자고. 더워. 바로 저기야. 어머. 가자고. 아빠 덥죠? 더워. 아이고 덥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동열 씨의 가슴 속엔 아버지가 더 깊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더 사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야 산소를 찾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동열 씨는 아버지의 그늘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무덤이 참 내려앉아 버렸네. 내년 봄엔 봉분도 좀 올리고 때도 새로 입혀야겠어.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 참 귀여워해 줬는데. 아버지는 막내 아들인 동열 씨를 유난히 예뻐했습니다. 동열 씨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우리 엄마가 추석이라고 새 옷 사주셨다. 멋있지? 언제 오냐? 아버지, 윤성아, 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됐다. 이게 뭐예요? 우와, 이거 운동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 그럼요. 그럼 아버지는 기분 빠져하지 일찍 말고. 엄마를 잃은 막내 네, 아들에게 알았지? 어머니의 몫까지 다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도 아버님 뵙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그랬으면 당신 참 예뻐해 주셨을 거야. 우리 애들도요. 아 그럼 자 그만 일 시작하자고. 예. 부모님 산소를 벌초하는 일은 항상 동열 씨가 맡아 해오고 있었습니다. 형님들이 멀리 살고 있기도 하지만 제대로 효도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동열 씨가 자청해서 맡은 일입니다. 벌들이 묘지에 횟집을 지은 것은 이미 여러 달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선수주에 그런 벌집이 있으리라고는 동열 씨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벌집을 건드린 순간 수십 마리의 벌떼들이 김 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침입자에 대한 선전포고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정없이 벌침을 쏘아대며 공격하는 벌떼들 앞에서 김 씨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통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달려가보자. 계속 거기까지 벌이 쫓아오는 거예요. 붙어가지고 몸에 수십 마리 붙어가지고. 저는 뛰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벌이 이제 뛰어가니까 나머지 벌이 저한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막 잉잉 거리지 뛰어갈 수는 없지. 그래서 일단 조상님 묘를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버님만 불렀죠. 아버님 살려주라고. 제발 아무리 어깨만 살려주라고. 그러면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누가 없어요! 여보세요! 여기 누가 없어요! 때마침 근처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김 씨 부인의 필사적인 구조 요청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니, 동네가 어디를 건들구만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신고 좀 해주세요. 119에 119. 전화 좀 해주세요. 그래, 갔다 올게. 예. 짠난가 이거. 여보, 119 연락했으니까요. 괜찮을 거예요. 여보,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려. 여보, 괜찮을 거예요. 신고가 접수된 곳은 영암 소방파출소였습니다. 예. 장소는요? 예, 알았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계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씨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벌떡이 퍼지면서 쇼크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 것 같은데 저로 해서는 겁나게 시간이 오래 걸렸죠. 몇 시간 흐른 것 같아요. 우리 딸을 봐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 애를 둘 놔두고 어떻게 이렇게 눈을 감을 수가 있냐고, 빨리 눈 뜨라고. 그랬더니 한마디 하면서 또 쓰러지고, 제가 할 때 눈 한번 뜨다니 또 쓰러지고 그래요. 그 상황이 몇 번 반복됐거든요. 김 씨의 부인은 남편이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 소리 들리지? 정신 차려. 여보, 여보. 다 왔어, 여보. 여보, 아유, 여보. 자, 정신 좀 차려. 자, 저기 온다. 그만 참아. 안녕하세요. 어디 아저씨, 잠깐만. 아이고. 아저씨. 괜찮으세요? 의식이 없거든요. 의식이 없어요? 윤열이 정신 차려. 조심 해주세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의 의식은 혼미했으며 열이 나고 전신이 발진 상태였습니다. 환자가 구토 심한 두통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여 기도 유지 후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벌에게 목이나 입안을 쏘이면 기관지가 폐쇄돼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아저씨? 여보. 벌에 쏘일 경우 쇼크나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담요를 덮어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기요. 수고님들. 여기. 차 안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라고,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나 좀 살려주라고 해서 그러면서 막 의식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기들을 막 빨리 불러다 주라고. 그래서 그랬죠. 우리 애기들을 봐서 눈을 감을 수 있냐고. 나는 절대 당신 죽게 가만히 안 놔둔다고. 내가 어떻게 죽게 놔두겠냐고. 절대 죽게는 안 놔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금방 병원 가면 회복될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우리 애들만, 저는 둘째 치고 애들만 생각해보라고. 그러면 아마 정신이 들 거라고 막 계속 그런 말을 했죠. 구급차가 도착한 곳은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영암병원. 김 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숨 쉴 수 있어요? 60에 40입니다. 수액 풀드로핑 시키고 도파민 섞고 에피네프린 써볼게 0.3만 주세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이 환자는 쇼크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응급처치에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혈압계도 체크해 주세요. 네. 볼이 쏘인 경우에서는 히스타민, 키닌 등의 쇼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 특히 노인 환자에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볼이 쏘인 경우 응급처치로서는 볼의 침을 제거하고 물린 자국을 물 또는 비눗물로 세척한 후 혈압을 저하를 막기 위해서 다리를 올리고 가급적 빨리 병원으로 후송해야 됩니다. 여보, 정신 드세요? 난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아무래도 나 죽을 것 같아. 애들 좀 불러줘. 왜 그런 말을 해요? 당신 안 죽을 거야. 걱정하지 마요. 너무 아파. 조금만 참아요, 여보. 조금만. 큰애하고 둘째 진짜 그때 우리 집사람 얘들 좀 보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어떡하냐.
마지막까지 한번 얘들 보시 한번 같이 빨리 데려와라 그렇게 했고 어떻게 그냥 제 정신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건지 제가 너무 어떻게 나온 건지 도저히 뭐 감당을 못했어요. 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벌에 쏘인 데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다행히 우리 주사님들께서 도와주시고 받들어 주셨는지 이제 그 없어지면서 혈압도 올라가면서 그랬거든요. 그래고 저는 진짜 이 자리에서 비롯해서 119 대원들한테 너무 고생하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이제 말이나마 어떻게 그 표현을 다 못하겠어요. 그냥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분들 아니었으면은 진짜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우리 가족들은. 시원하시죠? 5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김동열 씨. 그러나 지금은 건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재개한 것은 다 아버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도와주신 줄 알아야 돼. 그건 알아야 돼. 우리 아빠 아직 그 벌초 다 안 끝났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내 앞으로? 아 당연히 해야지 벌초를. 근데 지금 그날의 사고로 김동열 씨는 벌초를 다 끝내지 못한 채 이번 추석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벌에 쏘인 사람이 다시 쏘일 경우 과민 반응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한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 때문입니다. 많이 소탕해야지. 그래야 내년에도 벌이 안 없지. 그래야 벌초를 할 거 아니야.